청취자 여러분, 수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시간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기념일도 참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도 이달에 있어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도 있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되돌아보고 챙길 게 참 많은 달이네요. 서로 보듬고 챙기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같이 응원하며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거겠죠. 청취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이 이달도 따뜻하고 행복한 새 달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해보며 5월 첫째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2주가 또 지나서 우리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기대됩니다. 어디로 갈지.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은 충청도 공주에 있는 계룡산 동학사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아, 계룡산 동학사. 네, 그 유명한 계룡산. 도사들이 많이 나오는 계룡산. 네, 동학사. 거기 갑사에서 동학사 길 여기 참 아름답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은 제 애들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가셨어요. 데리고 한번 그 종주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학사 간 기억이 있는데 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더듬어 보면서 새롭게 가는 것처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계룡산도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계룡산 한 1000m는 안 되지. 한 850m인가 이 정도. 뭐 그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좀 유명한 산이죠. 이름도 특이해요. 계룡산. 닭개자에다가 용용자인데 그 산 뒷모습이 닭배슬을 닮은 용의 모습이다. 그래서 계룡산이라고 이름 붙였던 모양입니다. 네.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은 그래도 천황봉입니다. 왕이 아니고 천황. 맞아요. 지리산보다 더 높은 봉우리네 보니까. 네, 800m가 넘으니까. 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이름이. 이름이 황이라고? 네, 처음부터 또 우리가 위트로 시작합니다. 천황봉이 있는 계룡산의 동학사. 여기 그리고 동학사. 계룡산을 또는 삼불산이라고도 합니다. 삼불산. 삼불산 부처님 세 분을 모신 산이다. 네. 삼불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대웅전에 그 삼불 좌상이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동학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한 3km 정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벚꽃으로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아마 이 벚꽃 구경하러 축제를 열어서 엄청나게 인파가 몰렸을 텐데 시끄럽고 주변에 주민들이 그 소란스럽고 너무 상충객들이 와가지고 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이래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모두 좀 예의를 지키고 우리 문화유산이 다 곳곳에 숨어 있으니 아름답게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동학사 쪽으로 짝짝짝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 있어요, 선생님. 동학사는. 뭐예요? 동학사에 보통 이제 사찰에 들어가면 일주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주문 전에 특이한 문이 있어요. 퀴즈. 제가 내네 선생님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홍살문. 홍살문. 네. 홍살문은
보통 절에 있는 문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반 몇몇 묘라든지 이런 예. 데 있습니다. 예, 저희가 왜 이렇게 묘나 어떤 능 같은데 그런 관아 입구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어기에 있잖아요. 그 홍살문이 뭐예요? 홍살문은 정확히. 말 그대로 빨간 그 나무로 시하는 물이죠. 예, 예. 살로 이제 네, 올려가지고 네. 하는데 보통 홍살문은 좀 이 작기 말하자면 네. 사람 작기라든지 예. 자빈들로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방패 문이- 역할을 하는 문이죠. 문. 아, 그래서 저게 붉을 홍자로 해서 빨간 그렇죠. 기둥으로 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기둥이 딱 서 있어요. 홍살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절에 왜 홍살문이 먼저 있어요? 동학사는 특별하게? 동학사가 생길 때는 네. 옛날 그 청량사라고 이름을 지어 만들었습니다. 절로. 네. 청량사는 현재 있는 동학사 위치보다 높은 위에. 봉우리에 있는데 네. 그때 암자를 짓고 하던 그 상원 하상께서 네. 저를 처음으로 창건을 하시고. 네. 동계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도 네. 하시고 네. 한데 여기서 이 상원 하상께서 수행하신 곳인데 그분이 입적을 하시고 난 뒤에 그분의 제자이신 해의선사가 네. 저를 창건해 가지고 네. 이름을 정식으로 청량사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것이 고려 때 도선국사가 중창한 뒤에 타조 왕건의 원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동학사트는 참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그 상원 하상이 그 암자를 지고 청량산 그 제자가 지었지만도 네. 저 스승에 가는 설화가 있습니다. 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같은 설화. 그래 청량산 있는 곳에 남매탑이 있어요. 아. 그 남매탑이 네. 남매탑이 왜 있느냐? 옛날 상원 하상께서 그 수도를 하실 적에 네.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 스님 앞으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랑이가 맥을 못 치고 막 하는 구원하는 표현하니까 보니까 아. 목에 네네. 여자 비녀가 걸려가지고 아. 호랑이가 꼼짝 못. 그래서 그 스님이 네. 생명을 입에다 드리셨군요. 손을 내가지고 비녀를 아. 꺼내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호랑이가 그냥 갔는데 네.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그 스님을 네. 등에 태우고 모시고 가더랍니다. 아. 그래 어디로요? 저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 웬 여자가 하나 쓰러져 있었어요. 기절해가지고 보니까 스님을 모시고 여자 앞에 가면 어떻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네. 호랑이가 네. 스님을 그 인도해가지고 여자한테 갔던 모양입니다. 네. 이상한 호랑이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여자를 데리고 절로 와가지고 네. 절에서 간호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시집을 가야 되는데 네. 스님하고 네. 같이 있고 싶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겠죠. 별도를. 스님은 자기 참 수행하는 네. 승려인데 네. 결혼은 할 수 없고 네. 그 여자하고 평생 그렇다면 저는 스님의 제자가 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아. 평생 그 두 분이 그 참 남매로서 남매처럼, 오늘의 오누이처럼. 남매를 맺어가지고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탑 이름이 나중에 남매탑. 그래서 참 네.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 두 분이 사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남매탑을. 제조선 해의선사께서 청량사도 만들고 남매탑도 탑도 만들었다고 세우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심한 선생님 아주 그
걸쭉한 목소리에 전설의 고향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오늘 주련도 공부하고 관련된 주련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공부하는 도량임을 증명하는 건가 보네요. 그런 남매탑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웅전에 있는 석가열의 산불좌상 있잖아요. 그것도 고종 1년 때 금칠하다가 개근불사를 2010년에 했대요. 개근불사를 하는 중간에 그 복장 유물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거기서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전기에 걸치는 복장 그 보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뒤늦게 2011년에 보물 1719호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보물도 있는 동학사다. 그리고 전설 같은 남매탑도 있는 동학사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 마저 제가 좀 공부한 거 선생님께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그 불상에서 엄청나게 유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복장의 유물에서 뭐 발원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불상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그게 딱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물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 불상은 정확히 1606년에 선조 때 만들어진 불상이다라고 그게 확인이 됐대요. 그다음에 조성 시기 뭐 제작자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려고요. 오늘은 여기 대웅전 가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주련 공부하러. 그래서 동학사 오늘은 네.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 것 같아. 엄청 많아요, 정각이. 예. 강설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강설전 가기 전에 동학사 이름 유래도 한번 네. 살펴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절은 상운하상이 처음에 암자를 수행하시다가 해의선사께서 네. 처음엔 청량사라고 이름을 했답니다. 네. 이 청량사라고 했던 이름인데 이것이 나중에 고려 태조 왕건을 주무하는 원당이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신라가 망할 때는 신라의 그 충신 박재상이라는 충신이 네. 있습니다. 충렬궁이라는데 네. 이 양반의 촌제를 지나기 위해서 네. 그 신라 망한 이후에 대승한 유차다라는 양반이 네. 동계사를 지었답니다. 네. 그래 그 뒤에 이제 사찰을 좀 확장해가지고 네. 절 이름도 동학사로 바꾸고 했는데 네. 동학사는 처음에 동계산 동쪽에 닭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 이야기되는데 동학산 동쪽에 또 항 모양이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항칵. 확 두름이. 네. 확. 그런데 또 동학사는 여기는 학자지만 배울학자 해가요 동학소도 있습니다. 네. 배울학자 동학사는 왜냐 이 계룡산 동학사 근처가 본래 유생들이 많이 네. 갔던 네.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은각도 세운 게 네. 정몽주 이색길제 네. 이 세 분을 삼은이라 그러니까 네. 정몽주가 보은이고 네. 길제가 야은이고 네. 이색 어른이 모은이거든요. 그래서 삼은을 이분들로 이야기하는데 삼은각도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정몽주 이분은 고려 전말 때 아주 가장 동방의 성리학을 집대성시킨 어른이거든요. 아주 학자시죠. 그래서 200년 전에 네. 그 동학사의 길상암을 세우신 네. 금봉월인 스님이라는 분이 네. 다시 동학은
네. 진인 추러 동망이라. 네. 참 진실된 사람, 말하자면 진실된 사람들이 동망에서 출발했다는 동서를 따고 아, 네. 사국 청학 기소행위라. 네. 절 행태는 학이 돌아오는 그런 행태다 해가지고 동자와 학자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200년 전에 금봉월인 스님이라는 분이 제정교 동학사라는 이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동학사는 통인신라부터 만들어져서 고려까지 쭉 연결이 돼서 엄청나게 유서가 깊은 절이기는 하나 6.25 때 다 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문화적 가치로는 특별히 뭐 저기는 인정을 못 받아서 거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유네스코 우리 산지 승원에 인정은 안 들어간 것 같은 하기는 한데 유서는 굉장히 오래된 절터임은 확실하네요. 그래서 그 대웅전 앞에도 그 유명한 3층 석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질 자체도 창건할 때 있었던 재질부터 고려 때 재질까지로 만들어진 거라 그만큼 시대가 오래된 절임을 증명을 하는 보물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사문각도 있고 또 이 유학자들을 공부했던 그분들을 기리는 사당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홍살문이 있는 거군요. 불교하고 홍살문도 유교하고. 있고, 예. 그래서 특이한 게 계룡산에 가면 소위 말하자면 무당도 많고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그 신라 때부터 네. 신라 충신 박태상이라는 분을 모시는 초원제도 있고 네. 고려 말 때는 조선 초에 네. 그 정몽주 이색 네. 길제 이런 어른들로 모시는? 모신 초원각도 있고 네. 그리고 세조 때는 사육신. 네. 사육신은 김시습 어른이 모셨죠. 네, 네. 김시습 어른은 생육신 아닙니까? 네, 네, 네. 사육신을 모시고 초원을 많이 지내던 곳이다 제사를 보니까 지내던 곳이다. 아마 사당도 많이 생기고 네. 요즘으로 치면 무당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슬쩍 뭐 계룡산 이렇게 해서 계룡산 자락이라 하여 유서도 깊고 뭐 유교 뭐 불교 다 아우르는 깊은 절이네요. 그래서 동학사는 어쨌든 공부하고 관련이 아까 배울학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강설전을 꼽으신 거예요, 선생님? 강설전은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강설전은 말하자면 설법을 강의하는 정각이죠. 네, 네. 공부하는 주로 네. 주련이 공부합시다 하는 주련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설전 주련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동학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절이죠? 그렇습니다. 네, 비구니 네. 스님들이 계시는데 제일 오래된 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강의원이라 그러죠. 네. 말하자면 뭐 승가대학 뭐 승가대학 대학, 같은 그런 데죠. 곳에 있는 강의를 하고 공부하는 곳에 있는 주련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비구니 승가대학은 운문사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 운문사. 네, 그러면 공부할까요, 선생님? 제가 또 선생님 읊어주시는 주련을 저는 또 감상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편하게. 네. 그러면 그윽하게 일단 전문을 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문 글자를 보여주면서 읽으면 더 좋았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진로 형탈 사비상이요 김파승두 주일자이라 불시 1번 한철군인데 쟁득매하 박비향이라 득수 반지 미족기요 해내 산수 장부하라 6구절로 돼 있는데 네, 6개네요. 예, 첫 구절로 보면 노자가 진노는 뒷글진자입니다. 네. 뒷글진자 힘쓸 노자에다가 멀행자에다가
빠져나올 탈자에다가 사비상이라 일사자 일비자 항상할 상자. 뭐냐면 노지는 진로 그다음에 들끌 같은 힘쓰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번뇌. 그러니까 나중에 붙이면 번뇌로 네. 하는데 이 사바세계에서 뒷글로 맞으면서 일하는 걸 진노라 볼 수 있죠. 네. 그런 어려운 일을 형탈이라는 건 멀리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네. 이는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것은 네. 사비상이라 항상 하는 일이 아니다. 평범한 일은 아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항상 하는 일은 아니다. 예. 어렵다는 거죠. 그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잠시 후 정겨운 이야기, 작은 깨달음, 사이사이 문득문득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시간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기념일도 참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도 이달에 있어요. 또 잊어선 안 되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도 있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되돌아보고 챙길 게 참 많은 달이네요. 서로 보듬고 챙기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같이 응원하며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거겠죠. 청취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이 이달도 따뜻하고 행복한 새 달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해 보며 5월 첫째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2주가 또 지나서 우리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기대됩니다. 어디로 갈지.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은 충청도 공주에 있는 네. 계룡산 동학사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아, 계룡산 동학사. 네, 그 유명한 계룡산. 도사들이 많이 나오는 계룡산. 네, 동학사. 거기 갑사에서 동학사 길 여기 참 아름답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은 제 애들이 네.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가셨어요. 때리고 한번 네. 그 종주를 해본 적이 네. 있습니다. 저도 동학사 간 기억이 있는데 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더듬어 보면서 새롭게 가는 것처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계룡산도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계룡산 한 1000m는 안 되지 한 850m인가 이 정도 뭐 그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좀 유명한 산이죠. 이름도 특이해요. 계룡산. 닭개자에다가 용용자인데 네.
그 산 뒷모습이 닭뱃을 닮은 용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계룡산이라고 이름 붙였던 모양입니다. 네.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은 그래도 천황봉입니다. 예, 왕이 아니고 천황. 예, 맞아요. 지리산보다 더 높은 봉우리네 보니까. 네. 800m가 넘으니까 800. 아니, 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이름이. 아, 이름이 황이라고? 네. 처음부터 또 우리가 위트로 시작합니다. 천황봉이 있는 계룡산의 동학사. 여기 그리고 동학사. 계룡산을 네. 또는 산불산이라고도 합니다. 아, 산불산. 산불산 부처님 세 분을 모신 산이다. 네. 산불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대웅전에 그 산불 좌상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동학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한 3km 정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벚꽃으로 유명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아마 이 벚꽃 구경하러 축제를 열어서 엄청나게 인파가 몰렸을 텐데 시끄럽고 주변에 주민들이 그 소란스럽고 너무 상충객들이 와가지고 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이래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두 좀 예의를 지키고 우리 문화유산이 다 곳곳에 숨어 있으니 아름답게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동학사 쪽으로 짝짝짝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 있어요, 선생님. 동학사는. 뭐예요? 동학사에 보통 이제 사찰에 들어가면 일주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주문 전에 특이한 문이 있어요. 퀴즈. 제가 내네 선생님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홍살문. 아 홍살문. 네. 홍살문은 보통 절에 있는 문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반 몇몇 묘라든지 이런 예. 데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묘나 어떤 능 같은데 그런 관아 입구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어귀에 있잖아요. 그 홍살문이 뭐예요? 홍살문은 정확히. 말 그대로 빨간 그 나무로 씌우는 물이죠. 예. 살로 이제 올라가게 네. 하는데 보통 홍살문은 좀 이 작기 말하자면 네. 사람 작기라든지 네. 자빈들로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방패 문이- 역할을 하는 문이죠. 문. 그래서 저게 붉을 홍자로 해서 빨간 그렇죠. 기둥으로 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기둥이 딱 서 있어요. 홍살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절에 왜 홍살문이 먼저 있어요? 동학사는 특별하게. 동학사가 생길 때는 네. 옛날 그 청량사라고 이름을 지어 만들었습니다. 절로. 네. 청량사는 현재 있는 동학사 위치보다 높은 위에. 봉우리에 있는데 네. 그때 암자를 짓고 하던 그 상원 하상께서 네. 저를 처음으로 창건을 하시고. 네. 동계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도 네. 하시고 네. 한데 여기서 이 상원 하상께서 수행하신 곳인데 그분이 입적을 하시고 난 뒤에 그분의 제자이신 해선사가 네. 저를 창건해 가지고 네. 이름을 정식으로 청량사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것이 고려 때 도선국사가 중창한 뒤에 타조 왕건의 원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동학사한테는 참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그 상원 하상이 그 암자를 지고 청량산 그 제자가 지었지만도 네. 저 스승에 가는 설화가 있습니다. 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같은 설화. 그래 청량산 있는 곳에 남매탑이 있어요. 그 남매탑이 네. 남매탑이 왜 있느냐? 옛날 상원 하상께서 그 수도를 하실 적에 네.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 스님 앞으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랑이가 맥을 못 치고 막 구원하는 표현하니까 보니까
아. 목에 네네. 여자 비녀가 걸려가지고 아. 호랑이가 꼼짝을 못. 그래서 그 스님이 네. 생명을 입에다 구해줬군요. 손을 내가지고 비녀를 아. 꺼내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호랑이가 그냥 갔는데 네.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그 스님을 네. 등에 태우고 모시고 가더랍니다. 아. 그래서 어디로요?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 웬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기절해가지고 보니까 스님을 모시고 여자 앞에 가면 어떻게? 글쎄 그래가지고 그 네. 호랑이가 네. 스님을 그 인도해가지고 여자한테 갔던 모양입니다. 네. 이상한 호랑이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여자를 데리고 절로 와가지고 네. 절에서 간호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시집을 가야 되는데 네. 스님하고 네. 같이 있고 싶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겠죠. 별도를. 스님은 자기 참 수행하는 네. 승려인데 네. 결혼은 할 수 없고 네. 그 여자하고 평생 그렇다면 저는 스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아. 평생 그 두 분이 그 좀 남매로서 남매처럼, 오늘의 오누이처럼. 남매를 맺어가지고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탑 이름이 나중에 남매탑. 그래서 참 네.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 두 분이 사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남매탑을. 제조선 해의선사께서 청량사도 만들고 남매탑도 탑도 만들었다고 세우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심한 선생님 아주 그 걸쭉한 목소리에 전설의 고향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오늘 주련도 공부하고 관련된 주련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공부하는 도량임을 증명하는 건가 보네요. 그런 남매탑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웅전에 있는 석가열의 산불 좌상 있잖아요. 그거